촛불실온 함께 듣기 촛불실온 방송은 음성 재생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K민주주의의 종주국답게 한미 관계를 바로잡자. 협상이 아닌 미국의 동맹수탈.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아직 세부적인 합의사항은 양국의 공식 문서를 봐야 판단할 수 있겠으나 대략적인 내용은 확인된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약 487조 원을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쌀과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는 주장은 양측이 다르다. 또한 대통령실은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하면서 상호 관세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개인 SNS를 통해 미국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이 또한 양측의 주장이 다르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약 487조 원의 대규모 자금 투자를 하겠다는 합의 부분도 문제다. 대한민국 2025년 한 해 예산 673조 원의 72%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도 문제지만 투자 이익금의 90%를 미국이 자신의 부채 탕감에 사용하겠다는 주장도 한국의 설명과 다르다. 한미가 합의 발표 때부터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협상이고 합의인지 의심스럽다. 그동안 늘 미국의 주장이 관철된 관행을 보면 우리가 미국에 또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미국의 동맹수탈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으로 끝나지 않는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용으로 변경시키려 하고 있다. 여기에 국방비를 늘리고 미군 주둔비를 대폭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주 내로 예고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미군 주둔비 인상 문제가 핵심적인 안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 간 관세 협상을 보면 우리 국민은 미군 주둔비와 미국산 무기 구매 비용까지 또 떠안아야 할 판이다. 국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협상 타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공감이 가는 이야기다. 그러나 국력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을 받들고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권력이 가장 강력한 국력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를 국민주권 정부라고 명명했다. 이것은 국민의 뜻과 의지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 견지에서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을 돌아봐야 한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은 일방적인 관세 부과, 일방적인 시효 선정, 일방적인 투자 요구, 일방적인 협상 취소 등 동맹이라는 대한민국에 대해 매우 무례한 행태를 보였다. 국제법도 한미 FTA 협정도 무시한 미국의 행태에 대해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한 정부의 아쉬움이 큰 이유다. 불평등한 한미 관계에서 평등하고 합리적인 합의가 나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서는 안 된다.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바로잡아야. 전 세계는 미국 중심의 일극 패권 질서가 붕괴하고 다국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미국에 당당히 맞서는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의 사례를 이재명 정부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모두 국가의 주권과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그 어떠한 협박에도 주권과 국익을 놓고 흥정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방하며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K민주주의로 국익을 지켜야. 우리에게는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의 빛나는 역사와 더불어 범국민 항쟁으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끌어내린 저력 있는 촛불 국민이 있다.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 열쇠는 국민을 하늘처럼 모시는 데 있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길은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는 오로지 국민만 믿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국익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국민주권 정부다.